10페이지 질문 있나? 시간은 질문 받느라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목적, 이유 있지만 모르는 거 알고 다니는 게 학원이야.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질문할 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 눈치 보느라 못하겠어요. 그게 뭐야? 해야지. 그래도 절대 자기가 모르는 거 그냥 얼렁뚱땅 넘기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11페이지 질문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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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이네. 일단 11번부터 하고 질문 다시 받아볼게. 자, x가 어쩌고 저쩌고 y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만들어진 식에 대한 계산을 a, b를 써서 표현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질문한 학생들의 의견은 그거였을 거야.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이 뭐였을까 하는 고민. 근데 만약에 쉽게 푸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래도 정답은 맞춰내야 되거든. 맞추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필기는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안 좋은 풀이부터 가보자고. A, B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X의 얘를, Y의 얘를, 그래서 X에서 Y를 빼면 2A에다가 빼면 2B가 되는 거죠. 그렇게 X에서 Y 뺀 걸 제곱하고 빼기, 이번엔 X하고 Y를 더해달래. 더하면 4A-4B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충분히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 좀 빠르게 해보자. 이거 전개하면 4A제곱에 무조건 4배 할 거야. 16A제곱 곱한 거의 2배니까 8에다가 4니까 32AB. 그리고 뒤에는 16B제곱이 되겠죠. 첫 번째 완전제곱식을 전개한 내용이 이게 될 거고, 빼기 전개하자고 16A제곱 곱한 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32AB 그리고 플러스 16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16A제곱이랑 16B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존재해서 다 없어질 것 같지? 남는 건 32AB에 마마 32. 그래서 64AB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정답이 있겠죠? 정답이 5번이었던 것 같아. 그치? 이렇게라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진짜 어떻게 풀지 몰라서 정답을 구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일단 정답을 찾을 수 있어. 지금처럼. 하지만 그게 이 문제가 원하는 좋은 풀이라는 건 뭐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거고, 정답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질문한 학생들도 그냥 뭐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틀렸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답을 맞춰낼 수 있다면 맞춰내놓고 대입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어? X하고 Y로 만들어져 있는 식을 A와 B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했으니까 X 대신 A, B로 표현되어 있는 식 하나, Y 대신 A-3B라는 식 하나를 넣어서 풀어내면 그만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전개할 때 사용하는 게 기껏 해봤자 완전제곱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풀어주길 바랬던 겁니다. 근데 뭐 또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해봤자 별거 다를 게 없는 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다른 풀이는 지금처럼 X하고 Y의 얘네들의 식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해볼까 해. 좀 수학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긴 해야 되겠지? 선생님처럼 여러분들한테도 합차 공식이 보였으면 좋겠거든? 얘가 누구냐? 2의 x-y라는 녀석을 제곱한 녀석입니다. 그걸 제곱하면 2의 제곱 4가 될 거고 x-y는 똑같이 제곱이 될 거고, 옆에 건 그냥 둘게. 그랬더니 누군가의 제곱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합차공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차공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어? 앞에 있던 식 2x-2y에서 한 번은 뒤쪽에 있던 x 플러스 y를 더해주고, 마지막 합차공식은 앞에 있던 2x-2y에서 이번엔 뒤쪽에 제곱이었던 x 플러스 y를 빼주면 되는 거겠지. 자, 말로 할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전개식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래서 해봤더니 3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다항식 하나와 x 마이너스 3y라고 하는 다항식 하나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할 만큼 정리했으니까 대입해보자고. 암산 간다. x의 3배에서 y를 빼는 거야. x의 3배면 9a-3b죠. 그렇게 x를 3배한 거에서 y를 뺄 거니까 빼면 8a, 빼면 사라져. 8a만 남게 돼요. 곱하기 이번엔 x에서 y의 3배를 빼자래. y의 3배는 3a-9b거든. 여기서 얘를 빼자래. 그럼 3a끼리 빼면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9b를 뺄 거니까 8b만 남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64ab로 정리가 된다는 풀이를, 아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실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어떤 수학 내신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한 문제로 나온 어떤 유형의 문제라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에. 저게 잘못된 풀이가 아니니까요. 그지? 자, 요거 필기들 예쁘게 해놓으시고, 필기 잘 해놔야 돼. 그래야지 집에서 복습도 할 거잖아. 물론 필기 해놓고 집에 가서는 한 번도 보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선생님 느낌이 좋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적어도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집에 가서 틀렸던 문제 또 공부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1, 2년 선배들이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 1학년 생활들보다는 훨씬 더 알차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근 선생님 여러분들 기대를 하고 있어, 진짜. 매 수업 때마다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빈말이 아니에요. 실력들이 나쁘지 않아. 선생님이 처음에 받았던 01 학생들 중에서 부탁할게. 자기가 선생님이 10문제 숙제를 냈는데 9문제를 틀렸어도 물어봐야 됩니다. 절대 공부할 때 주변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눈치 보면 안 돼. 그렇게 눈치 볼 거면 차라리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자기가 왜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제일 기본적인 이유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너무 질문이 많다 싶으면 선생님이 그 학생은 뭐 예쁘기도 하겠지만 따로 불러서 더 봐줄 것 같은데? 응? 괜히 옆에 있는 친구들 걱정하지 말라고. 아, 나 때문에 얘네들 진도 못 나오지. 뭐야 그게.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진도 천천히 나갈 테니까 어차피 막 어떤 학원 보면 막 겨울방학 동안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다 나가고 또 막 1학년 신나게 다니고 있는데 막 선행 나가가지고 뭐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 난 1학년 막 끝났는데 고등학교 과정 다 배우고 왔다고. 근데 주변 친구들 그런 거 경험해본 적 있을걸? 배웠어. 배웠다고 해서 몇 개 테스트를 하면 하나도 못 풀어. 선행이라는 게 그렇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 선행하고 있는 거지. 당장 내년 4월달부터 배우게 될 내용 선행을 하고 있는 건데, 미리 말하자면 선생님은 선행 계획이 그렇게 크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이번 겨울방학, 겨울 기간 동안 고일 과정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 하고 있지도 않아요.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건 한 학기 과정이에요.
근데 그 한 학기 과정이 여의치 않으면 한 학기 과정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진도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상황 보고 결정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진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모르는 것만 남기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자, 11페이지 질문 더 받아볼까? 혹시 질문 더 있는 친구? 좋아요. 12페이지 질문. 12페이지도 없어? 좋습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질문. 14페이지. 진짜 괜찮은 거야. 질문 안 하는 거 아니지? 아, 그리고 말하는 단어 끝날 때마다 테스트도 본다. 풀었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15페이지. 37번 한번 다시 진행해. 35번부터 해볼까, 그러면 우리? 좋아요. 35번부터 하고 37번 다시 해볼까. 34번과 마찬가지 곱셈 공식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네.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니까 잘 들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는 괜찮은데 다를 모르겠어. 다만 해주면 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다 볼까? 합과.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알려주었어. 그래놓고 묻고 있는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얼마인지를 찾기를 바라는 문제였던 거네. 자, 이거 해볼만 하다. 앞서에 있는 보기들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 문제긴 하네. 그럼 고민해볼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문제는 x 플러스 y랑 xy를 가르쳐 주던가 x 플러스 y랑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가르쳐 주는 게 맞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완전 제곱식이 연상이 되고, 그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만들어질 텐데 똑같아. 이게 여기가 2xy라서 완전 제곱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 제곱식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항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한다. x 플러스 y가 5니까 5의 제곱 25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지? 문제가 알려준 식과 x 플러스 y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전개식은 상당히 많이 비슷하거든. 그 비슷한 걸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면 이렇게 이 나와 있는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내용을 알려준 걸 써먹기 위한 처리 하나에다가 액제, 와제, xy 하나씩은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에 두 개의 xy 중에 하나를 썼다면 나머지 하나만 여기에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럼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문제가 알려준 식에 대한 식구라고 하는 결과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걸 테니까 그게 이 문제의 좀 핵심이었던 거지. 한 번만 숫자 더 적으면 되겠네. x 플러스 y를 제곱한 25가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19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x, y의 결과가 6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 완전 제곱식까지 풀어주는 문제였다는 거고. 그러면 가볼까? x 더하기 y도 알고 있고 x 곱하기 y도 알게 됐고 찾아야 되는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체크해볼까? 요것과 지금 알게 된 것과 문제가 원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1번과 2번과 3번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다들 예쁘게 머릿속에 지금 저장이 되지 않겠어?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y가 5니까 5의 세제곱 125에다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둘게. 그리고 xy가 6인 거 알았으니까 6, 3, 18에다가 x 플러스 y가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9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90만 좌변으로 넘겨주면 문제가 원했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결과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지금 수환이가 질문했지만 이런 형태로 주어진 힌트는 보기가 그렇게 흔치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모양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뭐인지를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과 내가 찾아야 되는 내용, 걔네들이 연관되어 있는 곱셈 공식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들이 좋아지게 될 거라는 거지. 선생님의 실력 이상으로 좋아질 거예요. 자, 필기해 놓으시고 잠깐만 기다렸다가 37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이제 막 시작한 순간이라 체력적인 부분이라던가 멘탈, 정신력 이런 것들 아주 지금 강하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곧 힘든 겨울방학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면 금방 지쳐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잘 버텨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이번 4월, 5월 초 이때 보게 될 중간고사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기대가 돼. 뭐 대박 날 것 같아 느낌. 지금까지 고2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 결과에 비해서 있는 힘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거에 따라오는 좋은 결과들이 있을 테니까. 자, 37번 가볼게요. 합과 곱, 선생님 문제 이것만 적으려고. 왜? 이것만 보니까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머리에도 떠오르는 게 있길 바래요.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방금 저것도 한 번 더 적어야겠는데 완전 제곱식? 그래서 FB의 제곱 16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그리고 AB가 1이었으니까 이거 2가 되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4가 될 거라는 내용을 아니 문제에서 이걸 써먹지 않으면 말고 어차피 공부할 때 연습한다는 생각을 할 거니까 선생님 솔직히 지금 문제 안 봤거든. 이 문제가 뭘 묻고인지 진짜로 안 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저 내용이 이 37번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걸 어떻게 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 중에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완전제곱식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선생님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데 어떡하냐고 해보는 거야. 그렇게 구해놓은 게 안 쓰면 많은 거고 어쨌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알아냈으니까 뭐 손해볼 건 없는 거죠. 그럼 계속 가볼게. 그때 원하는 게 뭐냐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을 찾고 있었던 거네. 그리고 A는 B보다 크다네. 얘들아 이거 조건 무슨 말인지 알지? 세제곱에서 세제곱을 뺄 건데 A쪽이 B쪽보다 더 큰 거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 그걸 A가 B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선생님은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에도 있을 거라는 거. 지금 구해야 되는 이게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식 중에 얘가 어디에 들어있었던 거냐면
공식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외운 곱셈 공식이네. 그러니까 쟤처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결과를 찾으려면 이런 것들만 알면 될 것 같은데 a 마이너스 b가 누군지만 알면 될 거고 a 곱하기 b가 누군지만 알면 될 것 같아. a 마이너스 b하고 a 곱하기 b만 a 곱하기 b는 지금 이미 알려줬네. a 마이너스 b만 찾으면 되겠다. a 마이너스 b만 찾으면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알겠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시간 때 만들었던 이거 솔직히 쓸데없었다는 걸 이제 알겠네. 그래도 선생님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계속 연습하면 돼. 그럼 간다. 문제가 원하는 식의 결과를 찾으려면 이렇게 생긴 곱셈 공식에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유도를 할 거고 칠판. 그러려면 얘 말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 누구? a 마이너스 b가 누군지 a 곱하기 b가 누군지. a 곱하기 b는 나와 있으니까 a 마이너스 b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풀려면 a 마이너스 b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뭘 알고 있느냐? a 플러스 b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a 곱하기 b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지. 이거 이제 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야.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얻어내야 되는 결과물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렇게 해라, 저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라. 이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문제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곱셈 공식 써라, 저런 곱셈 공식 써라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게 시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어떤 준비? 바로 이 준비. 이게 내가 원하는 a-b와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 ab를 같이 연결해 놓은 변형식이 된다는 거죠. 다들 봤잖아. 좌변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거든. 그걸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서 2ab를 마이너스 2ab로 바꿀 거니까 4ab를 빼겠다는 거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보고 있는 곱셈공식 아니라고.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완전적으로 배우면서부터 써왔던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한 번 더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알게 되게 a 플러스 b가 4니까 16에서 ab가 1이라고 했죠? 1의 4배니까 4를 빼주면 되는 거지. 12가 되는 거지.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는 거겠네.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게 12니까 a 마이너스 b는 루트 12가 돼야 되죠. 거기다가 a가 b보다 크다고 했어. a가 b보다 크면 음수가 나올 가능성 제로야, 제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음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2루트 3만 정답이 되겠지. 그럼 끝. 정답 찾는 과정만 적을게. 2루트 3을 세제곱한 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에다가 빼기 ab 1이라고 했으니까 3만 적는다. a 마이너스 b는 2루트 3이라고 했고, 따라서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결과는 이런 거 세제곱할 때 잘해야 돼. 2 세 번 곱하면 6이 아니라 8이고 루트 3 세 번 곱하면 3루트 3. 8 곱하기 3루트 3이니까 24 루트 3에서 마이너스 6루트 3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지. 플러스 6루트 3으로. 그래서 30 루트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중간중간 계산 실수 없었다면 이게 정답이 되는 게 맞겠지? 필기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저도 과제들 열심히 했나봐. 아까도 말했지.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문제, 어떤 번호의 문제들이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죠. 뭐 질문이 안 나오면 선생님 생각 이상으로 잘한다고 보겠지만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37번 문제는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문제. 35번은 너무 쉬워서 질문이 없어야 되는 문제. 그 질문을 받았는데 35번은 질문이 들어왔어. 그런데 37번이 질문이 안 나와. 이상한 거지. 난이도는 훨씬 제가 높은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눈속임식으로 앞에 있는 선생님을 속이려고 들어도 속여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인데 여러분들을 속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뭐 마치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워낙 그냥 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딴 식으로 공부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지겨워서 하는 얘기야. 지겨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그런다고. 자기도 공부 열심히 했다고. 집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뻥친다고. 정작 자기는 막 남들 속여가면서 공부하는 척만 했던 거면서. 선생님이 알고 있던 신입생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길 바라고. 15페이지 질문 더 있니? 40번이요. 40번 한번 가볼게. 38번이요. 몇 번? 38번. 38번부터 갑니다. 좋아요. 정답 맞춘 친구들도 혹시 7, 8년 선생님이 지금 풀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과목과 다르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돼. 선생님 또 이번에 뻥치겠다. 문제 안 보고 싶었는데 이게 옆눈으로 살짝 보긴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질문이 뭐인지 안 봤어도 선생님은 했을 거야. 뭘 했을 거냐? 이거랑 이거 같이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이 뭐였더라?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곱셈 공식 하나를 선생님은 끄집어 들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적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곱셈 공식을 끄집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연습이 돼야 되고 이 정도로 곱셈 공식에 대한 암기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할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125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35라고 그랬고 a 플러스 b가 5였으니까 이거 곱하면 15ab가 되는 거겠지. 이거 넘기면 90을 15로 나누면 90을 10로 나누면 6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더 찾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할까? 선생님 이거 아까 진짜 문제를 안 봤거든? 그런데 이게 보이니까 자꾸 이게 먼저 떠올라서 먼저 구해놨어. 이게 실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낸 한 가지가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손해보는 거 아니라고. 일단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하나 더 알게 됐으니까 나쁠 건 없잖아. 그래서 질문을 봤더니 원하는 건 a분의 b와 b분의 a를 더해달라는 문제였던 거 맞니? 맞네요. 이거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야? 분모가 다른 분수대로 덧셈? 통분해야 되겠지. 이쪽 분모 분자에는 b를 곱해서 이쪽 분모 분자에는 a를 곱해서 분모가 공통으로 a, b가 될 수 있도록 통분을 해놓겠죠. 그리고 여기 b 곱해서 여기 b제곱 될 거고 여기는 a 곱하면서 통분했으니까 a제곱 될 테니까 분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 드디어 이건 도움이 되네. 이건 도움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답은 나오지 않았어. 하나 더 찾아야 되겠네. 이게 누구인지 찾아야 될 것 같아. 얘네를 보고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긴 했고 일단 써먹은 건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 이거. 그럼 제처럼 또 한번 더 적어볼게. 이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면 a제 더하기 b제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누군지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봐. 문제를 이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알고 있었고 35라는 거 알고 있었고 또 찾아낸 게 a 곱하기 b가 6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 이때 얘가 이제 머릿속에서 추려지고 그 추려진 내용으로 떠오르게 되는 곱셈 공식이 이거였던 거겠지. 그치? 가자. FB의 제곱, O의 제곱에다가 A제 더하기 B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고 AB가 6이었으니까 여기는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2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13이라고 말해주면 모르겠다. 선생님의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이제 감이 오는 것 같다. 이미 감이 왔던 친구들은 뭐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많구나 하는 느낌이
슬슬 오기 시작하면 좋겠네요. 자, 필기 하시고 40번도 질문 왔었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40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뭔가 좀 지쳐가지고 졸린 느낌 드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만 수업을 들어. 잠이라는 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경험한 거 알아? 아무리 잠 깨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결국엔 못 이길 때가 많거든. 차라리 몸의 어떤 형태를 바꾸는 게 서서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잠은 깨니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귀찮아서 안 해. 그럼 뭐 내가 나는 서고 싶은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고. 졸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얘들아, 이거는 사실 이 단원에 필요한 문제는 아니지? 이건 인수분해 단원에서 나왔어야 되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좀 잘못 나오긴 했네. 그래도 최소한의 인수분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볼게요.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걸 거야. 합차 공식부터.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 y의 6제곱도 세제곱의 제곱. 그러면 누군가의 제곱 빼기 누군가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쓸 수 있는 거였겠지. 간다. 합차 공식은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더해주고, 한 번은 앞에 있던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빼주면 되는 게 합차 공식이었습니다. 저거나 저거.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고세 공식, 이렇게 생긴 고세 공식 하나 있었거든. 차이를 잘 봐. 이거 보면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는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보면 이런 거 떠올리라고. 근데 지금 얘기가 달라. 변형식을 떠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된 식을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은 사실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었지. 이거 말하는 거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이렇게 생긴 고세공식을 전개했을 때도 나왔었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완전 세제곱식을 전개할 때도 나왔었어. 첫 번째 문제는 변형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서 완전 세제곱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지만, 아니 지금 40번 문제는 뭐야?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뭔데? 곱으로만 표현하길 바라는 게 인수분해거든. 곱으로만 표현해내길 바라는 게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같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에 따라 어떨 때는 변형식으로, 완전 세제곱식에 대한 변형식으로, 어떨 때는 전개를 하면 깔끔하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만 나오는 곱셈 공식으로. 이것도 미리 적을게.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곱셈 공식 중에 하나야. 중요한 곱셈 공식. 이렇게. 그래서 이미 정답이 옆에 적혀 있는 거지. 그거 순서대로 그냥 옮겨만 적는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거고, 미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거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이거니까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곱할게.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곱하고, 그 다음 하나씩 적자. 이렇게 적어주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겠지. 순서 선생님이 차수 때문에 앞뒤를 좀 바꿔놨어. 그래도 오해는 하지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요거 말하는 거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차수를 낮은 차수를 앞쪽에 적고 싶어서 지금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를 먼저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 수업이 끝났어. 그럼 이제 질문 찾는 게 뭐였냐면 인수 찾는 거거든. 기억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여기 보이네. 정답. 니은 x 플러스 y 여기 보이네. 정답. 디귿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이런 게 또 낚일만 하네. 선생님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기는 개뿔. 여기 보이지. 이거 두 개 합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최대 인수가 되는 게 맞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질문을 했을까? 어떤 이유로 질문인지 정확하게 판단은 잘 못하겠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 리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디귿처럼 낚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고민을 했을 거고 해야 될 거고 선생님도 고민을 해볼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리을은 인수가 아니고 미음 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이었으면 정답이었을 텐데 마이너스 y 제곱 개풀 뜯어먹는 소리 말도 안 돼. 그 다음 비읍은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인수인 것의 개수는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보기상에서는 4개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필기해 놓으시고 물론 풀기 전에 말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단원에 어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수분해 쪽에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 풀게 될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길 수 있도록 하자고요. 필기들 하세요. 선생님 숙제를 45번까지 냈던가? 네. 오케이. 그럼 마지막 페이지 질문 받고 우리 좀 쉽시다. 1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있니? 44번 먼저 해볼게. 43번도 42번도 좋아. 세 번째 가자. 역시 다른 문제들은 힘들어하는구나. 대각선 길이 루트 12고 넓이도 3이다. 자,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함정 풀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 서술형 문제 이 문제가 온전히 맞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체 점수가 10점이다.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설정한 친구들한테 말했지. 5점 이상 주고 싶다고. 물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서 내가 채점할 거 아니니까 학교에서 채점할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채점하다 보면 이렇게만 한 학생들한테 점수를 안 주고 안 줘.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맞거든. 그래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B가 3인 거구나.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신나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게 빅변의 제곱이 된다는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려면 문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문자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필기할 때도 뭐가 중요한지를 잊지 마. 뭐가 중요한지. 문자를 잡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돼. 아, 그러면 선생님 또 이번에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문제 안 봤거든. 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구해놓은 식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일 거야. 그래서 대입해볼까? F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라며. 그리고 AB가 3이니까 이거 6이겠네. 16이요? 그럼 A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 정답이 되겠네. 그런데 A하고 B는 기본적으로 길이 아닙니까? 길이. 직사각형의 변을 구성하고 있는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4가 정답이 되겠죠. 하나 더 알아냈어. 물론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지 않을지 선생님은 장담 못해.
그래도 손해볼 거 없다. 그럼 이제 질문 내려볼까? 질문이 뭐냐? 아, 둘레의 길이 찾는 거네. 직사각형의 둘레가 뭔데?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잖아. A랑 B 더한 거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둘레의 길이라는 건 A와 B를 더하는 게 2배가 둘레가 될 건데. 다행이네.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8이 된다는 거. 이 문제, 이건 아마 확실할걸? 이게 지금 문제가 앞으로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런 걸 못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었을 거야. 처음 출발을 못해서 아예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해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방정식 문자라는 걸 공부해왔던 이런 학생들이 여전히 고등학교에서도 변수 설정에 대한 걸 낯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런 거 공부하자는 거 얘기인 거죠. 활용이라는 게. 얘기하시고 이어서 43번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필기를 해. 43번 문제 좀 한번 따볼게요. 지금도 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아, 이거 뭐 문제가 왜 반지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설마 문제 푼데 요 점이 이용될 것 같진 않은데 선생님은 바꿀래. 어차피 이것도 반지름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예 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점까지 연결한 거를 6이라고 할 이유가 있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기도 반지름은 맞을 테니까 6이라고 체크해 놓고 문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가 30이다. 그럼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 아니 얘들아, 세상에 직사각형의 둘레 못 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얘랑 칠판, 얘 더한 게 32란 뜻이거든. 아니 그럼 그렇게 더한 게 32란 걸 표현하려면 이런 길이들을 표현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아니 그래야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러니까 A와 B를 더한 녀석의 2배가 32가 된다는 수학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눈으로만 둘러 이렇게 보면 뭐해? 문자를 놓고 식을 만들어놔야 그런 식들을 위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직사각형의 둘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둘레를 문제 풀 때 써야 된다는 거잖아.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문자 설정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그래서 하나 알게 됐습니다. 16이라는 걸.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역시 피타 정리 보이니? 피타 보이네. 여기가 반지름이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연결한 게 지름이 될 테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으로 피타 정리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결과는 빗변 지름이니까 12의 제곱이니까 144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럼 선생님은 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생각을 여기다가 적어볼게. 이거였을 거야. 그래서 FB 16의 제곱 256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44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2AB 더할 거니까 암산해볼까? 넘어가면 112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56. 자, 이것도 선생님 미리
밑밥 치고 가야지. 이거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아 그냥 이거 만들어줬길래 이거 만들어주면 자꾸 이게 아른아른 거려서 뭐 솔직히 이게 아른거려서 완전 제곱쓰기 한번 구해놓은 것 뿐이고 이제 문제를 다시 볼까? 넓이 찾는 거. 아 이게 정답이거든요. A 곱하기 B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56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필기해 놓으시고 한 문제만 더 칠 테니까 기운들래 44번 선생님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할게. RQP 4분원이었지? 시작해도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일단 10 체크할까? 알려준 건 체크하지 뭐. 내접하는 사각형이 어디 있는데? OPQR. 이 사각형 말하는 거구나. 이 사각형의 넓이가 22일 때 파랗게 체크되는 사각형의 넓이가 22일 때 선생님 문제 또 슬쩍 봤는데 이것도 봐. 넓이에 대한 얘기 나왔으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다. 넓이 표현하려면 이거 표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표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22라는 걸 수학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겠죠. 한마디만 잔소리 더 할게. 세상에 직사각형의 넓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고등학생들 중에. 수학 공부 안 한 지 오래된 어른들이나 수학을 포기한 애, 솔직히 수학 포기한 애들도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겠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 문자 설정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많네.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반지름이야. 이게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그럼 피타 정리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피타 정리 쓸 수 있겠네.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A와 B를 제곱한 게 B변 10의 제곱이니까 100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100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그럼 선생님은 자꾸 그냥 건너갈 수가 없어. 미치겠어. 이거 보이니까 자꾸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또 줘가겠네. 그럼 해보자. FB를 구하는 거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0이니까 100. 이게 20이니까 44. 100 더하기 4대가 144. 얘가 144니까 A 플러스 B를 제곱한 게 144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A랑 B를 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면 루트 144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다. 하나 더 알았네? 하나 더 알았어요? 이게 문제 푸는데 도움 안 되면 말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뭘 구하는 문제냐? FPR 넓이 어디야? 어디? 이거 색깔 뭘로 하냐? 빨간색으로 할게.
요거 P열이면 이거 얼비면 이거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럼 어쨌든 이거 찾는 거니까 표현해볼까? 어려운 문제야. 이 길이 뭐냐? 선생님 이 길이 모르는데요? 뭘 모르긴 왜 몰라? 반지름식에서 요 길이만큼 B만큼 빼면 되는 건데 모르겠네. 문자 쓰는 거에 대해 너무 문자를 쓰는 거에 이색하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지. 표현을 해야 된다면 하면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왜 몰라? 반지름 10에서 내접하고 있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A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결정타.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길이도 10이죠. 왜냐? 이거 4분원의 반지름이었어. 그런데 4분원의 반지름이 도시에 이게 뭔지 알아?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직사각형의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는 같은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직사각형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왜 다른 거 같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10이야. 따라서 여기는 여러분들 아주 잘해. 문제가 원했던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10-A 더하기 그 다음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정리하면 10, 10, 10, 30 빼기 A 빼기 B니까 빼기 A 더하기 B. 사용이 되긴 되는구나. 시간 낭비한 건 아니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얘가 12가 되는 거니까 정답 18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그러네. 방금 풀었던 이 활용 문제 세 문제 중에 난이도가 제일 있어 보이는 문제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게 잘해놓고 반드시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복습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랄 때도 그지? 저녁 먹고 제일 힘든 시간이니까 잘 버텼습니다. 조금만 좀 쉬는 시간 좀 충분히 갖고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 조금만 해보자고 천천히. 문장 3개짜리 고생공식 시작하겠습니다. 46번부터. 선생님이 일단 시작하시면 부담으로 하고 볼게요.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보와 문제가 원하는 질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고생공식을 떠올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보면 문제가 묻는 게 뻔해. 여러분들 이거 같이 들어가 있는 고생공식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2개거든. 근데 그 2개 중에 자주 쓰는 건 이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리에 루트 5 주면서 루트 5의 제곱 5를 만들어주고 A, B, B, C, C를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누구인지를 뭐 당연히 구해낼 수 있는 거죠. 피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야. 나는 생략하려고 숙제하면서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이것만 기억하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양이랑 문제가 묻고 있는 모양 이거 3개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고생공식 이거야 이거.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요거 필기도 같이 해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고생공식 하나 더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길다란 고생공식 기억나나? 여기도 볼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보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보이지? 이거 마이너스로만 묶어주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조건들과 문제를 같이 종합하고 있는 고생공식은
방금 풀었던 문제에 사용되고 있는 곱셈 공식이랑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가장 긴 형태의 곱셈 공식이 있는데 선생님 방금 말했던 거 기억해줘. 이런 애들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곱셈 공식 중에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고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비율을 따지면 얘가 얘보다 한 7, 80%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맞겠지. 특히 말 나온 김에 끝까지 갈까?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써야 되는 곱셈 공식이 만약에 이거라면 기억해. 얘네들 가지고 써야 되는 곱셈 공식이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였다면 그 문제는 얘네들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것까지 같이 있다면 이걸 쓸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겠지. 네. 넘겨서 5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챙겨온 개념 노트에다가 이 문제집에 유형 2번째였나?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 싹 다 적어 놓고 틈나는 대로 계속 보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틈나는 대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진짜 사상 최대의 추위가 올 거라고 그러던데 외출 계획 있는 친구 뭐 잠실도 있고 다른 계획이 몇 개 들었던 것 같은데 독감하고 코로나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딱 반반인 것 같아. 크리스마스니까 놀고 싶은 마음 반, 너무 추워서 집에 있고 싶은 마음 반. 선생님도 크리스마스 때 나가긴 될 것. 애들이 눈썰 매자마자 웬 곳이냐 이게. 아이고.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거라는데 낮 기온이. 자, 갈까? 자, 지금 여기 가전 노트에다가 이거 적습니다. 유도하는 방법 적을게. 이미 우리 맛보기 수업 했지, 지난주에. 그지? 교재 내고 가기 전에 반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했었어. 그때도 했던 얘기거든?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더라도 적어 놓으세요.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일단 전부 2배를 한다. 근데 우리들 마음대로 2배 하는 거 반칙이야. 그래서 2배에 대한 보상을 나누기 2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칙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크기는 분명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변형이 시작이 되죠. 여기를 어떻게 불릴 거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 2개씩을 다 1개짜리로 쪼개버릴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2AB랑 2BC랑 2CA를 껴낼 겁니다. 자, 적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 봐. A제곱 2개 여기 쪼개져 있고 C제곱 2개 쪼개져 있고 B제곱 2개 쪼개져 있고 여기 있던 EAB, EBC, ECA는 필요한 위치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제곱식 하나, 둘, 3개로 만들어지다라는 거지.
이거 개념 노트에 적는 이유는 적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공부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오면 개념 노트에 적어놓은 거 충분히 공부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걸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처럼 한 줄, 두 줄, 세 줄 적으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야. 외워놓으란 얘기야. 외워놓으란 얘기. 중급 그렇게 유도되는 과정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변형되는 과정이 이해가 된다면 이제 얘를 보자마자 이런 모양으로 암기를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저기다가 a-b 자리에 2 플러스 루트 3 b-c 자리에 2 마이너스 루트 3 거기 하나 더 있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그렇다면 여기 하나 부족한 c-a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다.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애려고 양변 더할 거야. 더하면 마비 풀비 날아가고 a-c만 좌변에 남겠죠. 좌변 더한 결과니까 우변도 더해주면 4만 남게 되지. 이렇게 문제가 원하는 또 다른 식 하나를 이렇게 두 식의 연립방정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죠? 자꾸 작년 선배들 흉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미안한데 형 선배들한테 아니 그렇게 해도 자꾸 못해. 미치겠어 아주 그냥. 벌써 뭐 2주 만에 이렇게 벌써 두 번, 세 번씩 하는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까지 선생님이랑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 번을 풀게 될지를 상상을 해봐. 진짜 최소 10번이야. 최소 10번. 그렇게 지겹도록 했으면 외워들 만도 한데 아니 안 하더라고. 여기 학원 다니는 형들도 있고 누나 언니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해? 공부를. 계산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충 계산하자. 2분의 1에 a-b가 2 플러스 루트 3이었지? 그리고 b-c가 2마 루트 3이었죠? 그리고 c-a, a-c가 4니까 c-a는 마이너스 4였겠네? 이거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2분의 1이야. 계산 빠르게 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4 더하기 3이니까 7. 여기도 4 더하기 3이니까 7. 14 나올 거고. 중간 부분에 4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4 루트 3 없어질 거고요. 계산 끝. 마이너스 4를 제곱한 게 16일 테니까 30의 절반, 15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항상 연산하는 속도도 여러분들 충분히 평소에 늘려놓을 수 있도록 해요. 중학교 시험 가는 달에 고등학교 시험 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 진짜겠지. 설마 거짓말 하려고. 아니 툭하면 시간 부족해서 시험 못 봤대. 툭하면. 정말 레파토리야 레파토리. 아니 개파시 문제 열심히 풀다 보니까 서술 문제 풀쳐냈는데 뭐 시계 보니까 10분 남았대 갑자기. 그래서 못 봤대. 목표 문제가 건드려보지도 못한 문제가 막 3, 4문제 된대. 그러냐? 그럼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시간 관리 잘해서 봐봐라. 그럼 기말고사 때 나오는 얘기는 걱정돼서 서술형부터 풀었대. 서술형부터 풀었더니 또 시간이 없대. 객관식 번호 다 찍어버렸대. 선생님 또 그러지. 아 아쉽구나. 속으로는 개 욕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아쉽구나. 2학기 때 좀 더 잘해보자. 또 2학기 때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데도 실수를 했다는 거지. 아 뭔가 최선의 컨디션으로 보는 시험이 없어. 선배들 욕하면 해야죠. 아무튼 되게 잘해놓고 꼭 암기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53번 문제 별표. 그리고 거기다 적어놔. 특별한 유형. 특별한 유형. 특별한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적자. 문제 전체를 외우기. 잘 외워질지 안 외워질지 모르겠지만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나올 때 잘 풀어낼 수 있을 거거든. 일단 선생님이 말했던 그 특별한 유형이라는 게 뭐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보고 고민 한번 해볼래?
시간을 많이 주진 않을게. 고민만 해봐. 또 선생님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똘똘한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틀려도 되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을 못하는 게 정상인 거야. 혹시 조금이라도 의견 있는 사람 있어요? 이 문제? 그럼 책상 그만 보고 이제 선생님 봐. 이거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드는 생각이 있는 사람 없니? 그냥 전개? 전개? 일단 좋아. 민찬이 의견은 전개래. 그 전개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제일 비율적이죠. 응?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나.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럼 이거 뭐 공식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 두 개 먼저 전개할게. AB, AC, B제곱, BC에 들어가. C 플러스 A 전개한다. ABC, A제곱 B, 그 다음 AC제곱, 그 다음 A제곱 C, 그 다음 B제곱 C, B제곱 A, 그러니까 AB제곱, 그 다음 ABC, 그리고 여기 뭐였지 방금? BC제곱 아닌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 민찬이 말처럼 이게 뭐 처음 보는 친구들은 뭔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풀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이든 서술이든 뭐 5점이든 6점이든 나왔다고 해봐. 포기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맞아. 민찬이 말처럼 이렇게 풀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계산이 안 된다는 걸 직접 해보고 확인한 친구들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그냥 뭐 처음부터 안 해본 친구들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 하고 싶었고 모르는 게 정상이 맞죠. 방금 필기했던 뭘 외워야 되느냐 문제 전체를 외우라고 했는데 뭘 외우냐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끼리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패턴이 있는 곱에 관련된 문제. A, B, C를 가지고 뭔가 반복되고 있지. A랑 B 더한 거, B랑 C 더한 거, C랑 A 더한 거. 물론 우리들이 외워야 되는 고생목이 있는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전개해서 푸는 건 아닌데 이렇게 패턴이 있는 식들의 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으로 얘네들의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되게 잘해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꼭 바꾸는 거야. FB가 누구냐? FB가 누구야? C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2만 C. B 풀 C는 누구냐? A를 우변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 2만 A. C 풀 A는 B만 우변으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2만 B.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고생공식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했지.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다고. 왜? 머릿속에 전개하는 능력이 기반이 돼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나 이렇게 생긴 문제랑 비슷하지 않아? A, B, C 있고 X, X, X 이렇게 X가 2, 2,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끝난 거야. 끝났어.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뭘? 묻고 있는 게 이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 문자
그렇게 패턴을 갖고 있는 어떤 세 개의 문자들의 합의 결과가 나와 있을 때 그 합으로 이런 두 개짜리 합들을 한 문자의 형태로 바꿔놔라.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개. 대신 전개할 때 한 번에 정답 찾고 싶으면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 선생님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 2 8에다가 선생님 2 3번짜리 끝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2 2개짜리 갈 거야. 2 마비랑 2 마시랑 2 마이랑. 그래서 2 곱하기는 4죠. 거기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를 한 번씩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간 줄게. 선생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선생님 잘 봐. 선생님은 전개하는 순서를 나름 규칙을 잡아서 하나씩 뽑아서 분배를 할 건데, 분배를 할 때 2만 몽땅 다 뽑는 분배 끝낸 거라고. 2 3번 끝냈으면 이제 2 2번 가야 돼. 2 2번 가야 된다고. 2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4B, 그 다음 2 마이 2, 그래서 마이너스 4A. 그렇게 이 두 번에다가 나머지 안에는 문자를 선택한 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C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번 끝났어. 이제 2 한 번 가봐. 2 한 번이면 2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2 마마니까 부호는 플러스 2AB, 2BC, 2CA. 그래서 전개된 결과는 그럼 이제 한 번째도 끝났거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 이 없는 거. 문자만 마시, 마의, 마비를 선택한 마이너스 A, B, C. 전개 실수 없이 여러분들 잘했다면 선생님이랑 똑같은 결과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애플, B, 플, C, A, B, C, C, A, A, B, C 자리에다가 2하고 3하고 5 넣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는 뜻이. 자, 필기 아주 신중하게 잘 해놓고 그 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지? 그거 가지고 연습 잘 해놔요.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또 이쪽 파트에서 질문하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천천히 해줄 테니까 일단 필기 해놓고 이 문제 풀 때 푸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지 이걸 기억하라고. 여기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술술술술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넘겨서 18페이지 56번 문제 준비해볼게요. 고점 공식은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한다. 진짜 뭐가 아니다 싶으면 고점 공식 시험 볼 거야. 근데 시험 보는 건 이미 늦은 거잖아, 그치?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하게 만들려고 보는 게 시험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시험 볼 것처럼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해봤거든. 그냥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게 아니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는 거니까. 이 단원 정말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문제에서 알려준 내용들과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들이 같이 계산이 되기 위한 곱셈 공식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수행공식을 일단 먼저 외워 놓는 거고, 고수행공식 외우지도 못하면 절대 못하죠. 고수행공식 외우고 있는데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외우지도 못하면 아예 그건 꿈도 못 꿔. 자, 칠번 볼까?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고수행공식보다는 사용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홀히 하지 말자. 예, 그리고 묻는 것까지 같이 들어있는 고수행공식 이 세상에 딱 하나. 진짜 딱 하나. 이 세상에 딱 하나. 이거야. 좀 너무 기니까 이거 긴 거 어떻게 외워야 하는데 너무 기니까 오히려 더 잘 외워지기도 한다. 외우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 너무 길어서 이거 외우기 힘들겠다 싶다가 오히려 더 잘 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고생공식이 비슷해. 그런 케이스야. 그럼 해볼게. 알려준 거 체크한다. 애플 비플씨 알고 있어. 그지? 에제 비제 시제 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제곱끼리 더한 것도 알고 있어. 문제가 묻고 있는 건 A, B, C가 누구냐. 근데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쉬워. 얘도 모르네. 아니 구해야 되는 게 얘면 얘 말고 나머지 다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걸 몰라요 진짜. 이거 보시면. 그런데 이것쯤이야 껌이지. 이거 보면 이 전체에 대한 내용 떠올리는 것보다 이 두 개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았어? 아까 했잖아. 찾으러 가자. 2의 제곱 4는 제곱 더한 거 3에다가 2배에 선생님 적기 좀 귀찮다. 2배 요거죠. 그치? 그래서 하나 더 알게 된 거야. 뭘 알게 됐느냐 따라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뭐가 된 거죠? 3 넘기면 1 양변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되는 거네. 그래서 이것마저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 계산 실수하지 않게 천천히 한번 대입해 볼까? 애플 비플 C 2에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 3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3에다가 내가 찾아야 되는 마이너스 3a bc가 되더라. 선생님 뭐 잘못했어? 나 선생님 못 알아들었다.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 네. 이거지? 땡. 얘들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말하는 거 맞아? 그래서 잠깐 이거 계산한 게 2분의 5 2 곱하면 5 4 넘기면 1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필기 잘 해놓으세요. 필기 해놓고 분명히 고생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필기 잘 필기하는 것 중에 예쁘게 해놔. 다 해놓고 자 끝난 사람들은 6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60번 문제
밑에도 왔으니까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숙제는 집에 가서 채점까지 더 원하는 게 있다면 틀린 문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오는 것까지 뒤에 빠른 답이 있으니까. 저는 그 저번 숙제는 저희가 책 받기 전에 원래 얘네들 쓰던 숙제인데 어떤 여기 그 처음부터 다 숙제 이거는 해와야지 당연히. 그리고 숙제할 때 터프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별로 있는 난이도 베이직 노멀 터프 중에 터프는 하지 않아.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을 선생님이 말해주자면 지금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들도 개념 선택 적어놓는 거야. 그래야지 또 보게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 풀었구나 하는 거 확인하기 쉽지 않아. 물론 그게 제일 좋을 텐데 아니 그렇게 하겠냐 여러분들이. 수학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뭔가 나중에 꼭 챙겨가야겠다 싶은 문제들은 우리 여학생들 그런 거 잘하잖아. 포스트잇을 붙여놓던가 페이지 끄트머리 확인할 수 있게 아니면 노트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60번 문제를 왜 시켰는지, 왜 시키긴 왜 시켰을까? 60번 문제는 여기 칠판에 있는 이 두 문제가 짬뽕이 되어 있는 문제죠. 짬뽕이 되어 있는 문제야. 뭐가 짬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칠판에 있는 내용 한번 다시 봐.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할 테니까. 자, 지금 문제적으로 오른쪽, 지금 오른쪽 문제도 지웠지만 그 오른쪽에서 풀었던 내용에 적용되는 게 뭐냐? 한 번 더 중요하게 체크할게. 반복되어 있는 인수들의 곱을 묻는 문제에서 세 문자의 합을 알려주고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서 시작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막 전개하고 있는 거야. 아까 민찬이가 말했지. 응? 시행착오를 못 쓰는 거야. 아, 이거 전개하면 안 되는 문제구나. 아, 실전에서 시험 보고 시간이 촉박해 죽겠는데 그때 시행착오 겪지 말고 미리미리 겪고 놀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민찬이 대답이 나쁜 대답이 아니었어. 안 된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야 돼. 그래서 이걸 FB? 너무 쉽잖아. 얘만 오면 넘기고 거기다 여기 또 숫자 적었어요. 이거 마씨야 마씨. 얘는 마 A고 얘는 맘입니다. 결국 얘가 묻는 문제는 마이너스 ABC가 누구냐를 묻는 문제였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고생을 또 떠올릴 차례. 알고 있는 거 FB+C 세제곱의 합 구해야 되는 거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 세 개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고정식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쟤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가보자고. 이거 풀 때 사용해야 되는 게 또 적어야겠네. 또 적지 뭐. 근데 적으면서 살짝 걱정은 하고 있지. 뭐야? 아까 저기는 56번 문제보다 알려주긴 훨씬 적은 것 같은데 훨씬 적으면 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러더라도 일단 적어놓고 봐야겠지. 일단 적어놓고 봐야죠. 적어놓고 봤더니 힌트가 적었던 이유가 있어. 힌트가 적었던 이유가 얘가 0이라면서 얼마나 좋아. 이거 몰라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좌변 전체가 0.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따라서 A, B, C가 3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1번이었겠지.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 지금 선생님이 평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과정 정식으로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 되면 속도가 좀 많이 빨라져. 과제량도 많아질 거고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 혹시 이 중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좀 느린데 하는 친구들 기다려. 충분히 빨라질 테니까. 지금 하는 속도가 괜찮다. 마음에 든다 싶은 친구들은 조금 더 속도를 늘 준비를 마음으로 해놔. 마음속으로. 어쨌든 당분간은 여유 있게 할 거니까.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갖고 또 쉴 거야.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 아까 질문 몽땅 다 했다고 활용 문제 있지? 활용 문제 도형 문제인데 한 번 더 문자 설정 잘 해 나가면서 문자 설정이 됐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들, 설명들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고 만들어진 식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곱셈 공식 카드를 꺼내드려야 되는지를 결정만 잘해주면 되는 문제 그것으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전부 63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한 두세 문제만 풀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뭔가 잘 풀쳤는데 또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대충 해가지고 대각선의 길이 직류면체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했더라 하는 친구들은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 문제가 엄청 친절하지?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 이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문자 못 잡을까봐 ABC 가로 세로 높이 친절하게 문자까지 잡아주고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활용 문제는 내가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들을 식으로 옮기기 위한 문자들, 변수들이 필요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중요한 걸 지금 문제가 대신 해준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주어진 정보, 건널비. 건널비는 선생님 마음대로 말한다. 바닥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AB, 위에도 AB. 오른쪽 측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BC, 왼쪽 측면도 BC. 정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A 곱하기 C니까 CA, 뒤쪽에 있는 면도 CA. 그래서 육면체에 있는 6개 면의 넓이는
방금 언급했던 AB와 BC와 C라고 하는 직사각형 3개의 넓이가 한 번씩 더 있는 거. 이걸 직립면체 건널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93. 그 다음 모서리의 합이라는 건 직립면체 모서리는 12개 할까?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로 하나 둘 셋 저 뒤에 아래쪽에 넷 세로도 하나 둘 셋 넷 높이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4번씩 더해낸 게 직립면체의 모든 모서리 합. 이게 48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또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쓰고 싶은 고세공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만 더 조언할게. 지금 선생님은 자꾸 보면 이런 내용들 보면 이거 쓰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게 쓰고 싶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이거 생각 안 나는다는 친구들 있지? 고세공식 제대로 외우지 않은 거고 제대로 외웠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이하는 어떤 문제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게 떠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자만하면 안 돼. 나만 생각 안 나는 거 아닐 거야.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다 생각 안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웬만한 친구들은 다 저런 걸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거. 혹시 자기가 못하고 있으면 나만 못하고 있다는 걱정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FB 표시가 서로 나누면 12죠? 12니까 12의 제곱 144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A, B, B, C, C를 더한 게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 2배구나. 그냥 94 집어넣으면 되겠네. 따라서 5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50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미처 열심히 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했던 직립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라는 사실. 우리 시간도 있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오랜만에 이 대각선 길이 L은 뭘로 구하는 거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구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잖아. 이 길이가 C거든. 그러니까 C의 제곱이랑 이거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붙이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의 제곱, 이 길이가 누구냐? 이 길이는 바닥면에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지 지금. 그리고 이 길이가 A였고 이 길이가 B였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녀석의 제곱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녀석,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를 제곱한 건 루트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제곱해서 제곱하면 A제 더하기 B제 제곱하면 C제. 그래서 이거 제곱이 아니지. 그래서 L이라는 건 세 모서리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양의 제곱근이 된다는 얘기였죠. 그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또 그냥 한결같이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루트 50이니까 5루트 2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필기해 놓으시고 혹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원에서의 고세공식 제대로 숙제 못한 친구들은 필기 더 확실하게 해놓고 알아야 될 것들은 꼭 외울 수 있는 학생들 되세요. 자, 필기 끝나신 분들은 그 다음 뭐 해볼까? 67번, 68번 두 문제 선생님 오늘 요거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 67번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안 하잖아. 뭐라고? 이거 제일 어려운. 터프 중에
선생님이 풀고 싶은 문제들은 선생님이 직접 풀어줄 거야. 아, 너희들이 과제할 때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문제의 출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가로 세로 높이 문자부터 잡을 겁니다. 얘기하는 게 정상이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식을 만들어봐. 건널비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가로세로 ABC로 잡았으면 그 ABC 가지고 두 번째 조건이었던 AF의 제곱, AC의 제곱, AH의 제곱도 잡아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어. 자, 그만. 시간 좀 부족했겠지만 이제 칠판 보세요. 자, 칠판. 어휘욕심 선생님의 가장 중요하다고 드는 생각은 이거야. 너무 ABC로 잡나? XY Z로 잡을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가자. 그럼 먼저 이거 가지고 식 하나 찾으러 갈게. 건널비는 AB와 BC와 CA가 두 개씩. 암산 이제 해볼까? AB, BC, CA를 더해서 두 배 한 게 120이니까 얘는 6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저게 두 번 더해서 만들어진 게 126이었던 거니까. 그 다음 이런 거 한번 해보자는 생각 갖는 거. 봐봐. 이거를 제곱할 거야.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에요. 아니 그럼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여기 나와있잖아. C라고. 이건 뭐야? B라고 나와있잖아. C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하면 이 녀석의 제곱이 되는 거야. C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하면 AF라고 하는 빗변의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치? 자, 여기 딱 설명 듣고 아 맞네 하는 친구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 본인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야 깨우치는 건 늦는다는 거지. 선생님의 설명으로 지금 이해한 친구들은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나오잖아? 못 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먼저 찾으려기 전까지는. 이제 뭐 그냥 가면 되죠. A씨가 이거였지? A씨가 어떤 거였더라? 아 이거네. 그럼 이것도 그럴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여기가 직각인 거야. 입체도형이니까 좀 홀라서 깨면 잘 생각해.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빗변 AC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A와 B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은 거죠. 그 다음 저기 뒤로 넘어가는 AH는 어떤 직각삼각형이냐? 저 뒤쪽에 있는 변 요거. 그래서 이 빨간색 변의 제곱 AH의 제곱은 A를 제곱한 것과 C를 제곱한 걸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 A제, B제, C제 두 번씩 더하기 140이야. 그러니까 A제, B제, C제 한 번씩 더한 건 70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였겠지. 그럼 선생님은 또 같은 말 제보한 거. 아니 그렇게 찾아낸 거 보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고 싶은 게 있어. 선생님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자꾸 이걸 쓰고 싶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어때 준비할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70이었지. 이게 아니 그냥 이거 쓰면 되겠네. 126 쓰자. 두 배니까. 그럼 70에다 126 더할 거니까 196이 되는 거네요. 이게. 누가 애플 비플 C를 제곱한 게 196이야. 그래서 결론 애플 비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길이니까 플러스만 남길 거고 루트 196은 14의 제곱이니까 14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혹시 이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까? 67번 문제 뭐였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가로, 세로, 높이를 4번씩 더하면 된다. 정답 14의 4배니까 5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자, 필기하시고요. 시간 조금 촉박한데 그래도 하자. 68번 진행하세요. 68번 필기부터 해놓고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도 지금 같을 때도 있어. 처음 보는 문제인데 풀어본 적 없는 문제인데 내가 풀어본 건 보통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줬는데 지금 뭐가 좀 힌트가 좀 이상한데? 해봐. 먼저 해봐야 되는 거야. 세상에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야.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들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문제들. 그런 건 진짜 어려운 거고 뭔가 내가 풀었던 문제랑 살짝 다른 느낌이 드는 건 해볼만 하다는 거지. 설령 그렇게 해봤는데도 결론이 안 난다. 아 좋아. 결론 안 나도 좋아. 아까 민찬이도 말했잖아. 안 해본 거보단 나은 거야.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4개월, 5개월 동안 유지가 돼야 중간고사 때 40점, 50점 맞는 거 피하게 돼. 근데 이거는 같은 유형의 문제다, 그지? 완전 같은 유형의 문제지? 뭐 그래놓고 무슨 노멀하고 터프로 구분해놓고 난리야. 선생님이 또 문제를 잘못 봤네. 이거 완전히 같은 유형의 문제. 안 할래. 68번 적어놔. 숙제로 해요. 숙제로. 68번 숙제라고 적어주세요. 또 놓치지 말고. 67번 한 번 더 연습할 좋은 기회 문제니까 68번은 숙제로 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 언제죠 우리? 월요일날 몇 시? 7시에 또 과제하고 아까 보니까 틀린 문제들 또 풀어보면서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더라. 그렇게 하는 게 공부야. 어? 19페이지까지 배우시면 돼요. 민찬이 앞에서 배우고 메리 크리스마스. 감기도 조심하고.